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가 된 존 헨리는 9년 동안 팀을 이끌었던 댄 듀켓을 단장에서 해고합니다. 그리고 2001년 29위 연봉으로 102승, 2002년 28위 연봉으로 103승으로 올린 오클랜드 단장 빌리 빈을 만납니다. 영화 머니볼에서 존 헨리가 냅킨에 적어서 빌리 빈에게 건넨 액수는 당시 미 프로스포츠 단장 최고 연봉에 해당되는 5년 1250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고 나서 보스턴과 맺은 계약이 3년 450만 달러였으니까 실로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리비는 헨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영화에서는 동부로 가게 되면 서부에서 지내는 딸을 보지 못하기 때문으로 표현됐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비는 오클랜드에 남는 대신 800만 달러에 해당되는 2.5%의 구단 지분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단 지분을 가지는 것이 모든 단장들의 꿈임을 감안하면 빈 입장에서는 돈을 포기한 결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이버 매트리션의 대부인 빌 제임스를 구단 고문에 앉힌 헨리의 파격은 계속됩니다. 샌디에고의 단장 보좌인 테오 앱스타인을 새로운 단장으로 임명한 거였습니다. 만 28세 11개월의 앱스타인은 데이브 돈브루스키가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단장이 되면서 세운 만 31세 최연소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예일대 출신 앱스타인이 밤비노의 저주를 풀어내자 명문대 출신 젊은 단장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주자는 코넬 대학 출신 존 다니엘스로 다니엘스는 2005년 10월 텍사스 단장에 부임하면서 앱스타인의 28세 11개월 기록을 28세 2개월로 단축합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로 제2의 앱스타인이 됩니다. 한동안 잘 나갔던 다니엘스의 야구가 꺾이기 시작한 건 2013년 겨울이었습니다. 다니엘스는 추신수와 프린스 필더를 영입하면서 넬슨 크루스와 이안 킨슬러를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큰 손해가 됩니다. 여성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론 워싱턴 감독이 퇴진하면서 제프 베니스터가 새로운 감독으로 왔고 베니스터 아래에 있을 수 없었던 마이크 매덕스가 팀을 떠나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구단주가 야구는 햇빛 아래에서 하는 거라며 개폐식 동구장을 거절하면서 1994년 알링턴 볼파크를 개장한 이래 투수들이 죽어났던 텍사스는 2009년 매덕스가 부임한 이후 마운드가 안정화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텍사스는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서부 1위를 하지만 디비전 시리즈에서 2년 연속 토론토에게 패했고 워싱턴과 매덕스가 없는 텍사스는 점점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재라고 믿었던 다니엘스는 점점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브 라이프 필드가 개장한 2020년이 60경기 단축 시즌에 무관중 경기가 됨으로써 텍사스의 부르는 정점을 찍습니다. 지난 겨울 텍사스는 창단 이래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FA 시장에서 한 번에 6억 달러를 쓴 건 양키스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스는 그중 5억 달러를 시미언과 시거 2명에게만 썼고 마운드 보강을 전혀 못한 텍사스는 선발진이 메이저리그 26위에 그치며 창단 50주년이었던 올해 5할 승률에 6년 연속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워싱턴이 연고지를 옮겨온 1972년 이래 최악의 기록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스는 무려 17년의 재임 기간을 뒤로하고 지난 8월 18일 해고됐고 그 뒤를 크리스 영이 물려받습니다. 다니엘스는 얼마 전 템파베이 구단의 수석 보좌역이 됐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메이저리그 단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크리스 영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제리 디포토 단장과 함께 2명뿐인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 단장이자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아이비리그 출신 단장이기 때문입니다. 통산 221번의 선발 등판과 79승을 기록해 불펜 투수로만 8시즌을 보낸 디포토보다 훨씬 좋은 선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영은 랜디 존슨과 같은 6피트 10인치의 장신이지만 느린 공을 던지는 우완으로 랜디 존슨과는 반대되는 투수였습니다. 2000년 3라운드에서 피츠버그의 지명을 받은 영은
몬트리올과 텍사스를 거쳐 2006년 1월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됩니다. 아키노리 오츠카와 투수 애덤 이튼을 주고 크리스 영과 함께 에드리안 곤잘레스를 받은 그 트레이드는 곤잘레스의 대활약 덕분에 샌디에고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드 중 하나가 됐습니다. 2006년 샌디에고의 감독은 브루스 보치였습니다. 영은 보치와 함께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만 시즌 후 보치는 샌프란시스코로 떠났고 영의 전성기도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이후 전임맨이 된 영은 2015년 캔자시티에 입단합니다. 캔자시티 데이튼 무어 단장은 최정상급인 수직 무브먼트에 주목했고 그의 평균 86.6마일을 던진 영에게 하이 패스트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207cm의 릴리스 하이트를 가지고 있는 영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롱맨으로 시즌을 시작한 영은 시즌 중반부터 선발을 맡아 11승 6패 3.06을 기록하는 대활약을 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캔자시티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합니다. 은퇴 후 영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들어갔고 조토레의 뒤를 이어 수석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텍사스의 단장이 됐다가 올해 8월 다니엘스가 사장에서 물러남으로써 텍사스의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스의 수렴 청정에서 벗어난 영은 자신의 인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클레이튼 커쇼의 고등학교 선배로 커쇼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가 거절을 당한 영은 다니엘스가 인선한 사람이자 문제가 많았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토니 비즐리 임시감독을 승격시키지 않겠냐는 예상을 깨고 2006년 샌디에고에서 자신의 감독이었던 거물 브루스 보치를 현장에 복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샌디에고에서 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13년을 보내고 은퇴했던 보치는 통산 2000승과 3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명예의 전당이 이미 확정된 감독입니다. 텍사스의 4대 감독이었던 테드 윌리엄스가 선수로서 최고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치는 텍사스 역사상 가장 높은 지명도의 감독이 됐습니다. 영은 보치의 선임 이유에 대해 챔피언십의 문화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 우리에게는 최적의 감독이라고 했고 보치는 텍사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진 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 영은 프린스턴 대학 동문 윌 베나브를 보치의 벤치코치로 영입했으며 캔자시티 시절 본인의 변신을 이끌어내고 캔자시티의 2015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었던 데이튼 무어를 수석 보좌역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매덕스를 투수 코치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강력한 프런트를 구축합니다. 미러키 투스코치 시절 당시 구단주였던 놀란 라이언이 3고 초력 끝에 모셔왔던 매덕스는 텍사스를 떠난 후에도 워싱턴과 세인트루이스에서 최고의 투스코치라는 명성을 이어갔는데요. 더스티 베이커가 해임된 후 워싱턴을 떠났던 매덕스가 세인트루이스를 다시 떠나게 된 건 본인보다 25살이 어린 올리버 마물 감독과는 아무래도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의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은 앤드류 프리드먼이 다저스의 사장으로 오고 나서 전 토론토 단장이자 현 애틀란타 단장인 알렉스 앤소폴로스, 전 애리조나 단장 조시 번스, 오클랜드 부단장 파르한 자이디 등을 영입해 드림팀을 만들었던 일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컨텐더 팀이 되려면 대형 FA 영입보다 유망주를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은 본인이 컨트롤하기 쉬운 루키 감독이 아니라 명예의 전당 감독을 선택하는 것으로 프런트 독주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 승용님의 조 매든 감독 영상처럼 최근 메이저리그 팀들은 프런트가 데이터를 현장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프런트 독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는 지난 겨울 6억 달러를 썼기 때문에 올겨울에는 큰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 영은 써야 할 돈은 쓰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예상 페이롤이 1억 4천만 달러로 사치세 기준선과 1억 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는 텍사스는
올해 연봉이 1250만 달러인 오드리지를 데려오면서 애틀란타로부터 1000만 달러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연봉이 1000만 달러를 넘는 투수는 1965만 달러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마틴 페레스와 내년 연봉이 1500만 달러인 존 그레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액 연봉 에이스를 영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 텍사스의 1순위 목표는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가 로돈에게 강력하게 대시하고 있어 같은 조건으로 맞붙는다면 이미 한 차례 텍사스를 거절한 바 있는 로돈은 샌프란시스코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FA 투수는 2명이 남습니다. 저스틴 벌랜더, 제이콥 디그롬입니다. 슈어저와 같은 대우를 원하는 벌랜더는 텍사스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휴스턴과의 신의를 생각해서라도 집에서 가까운 동부팀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디그롬이 원하는 긴 계약을 줄 수 있는 팀은 텍사스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24이닝에 그친 디그롬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거 시미언과 장기 계약이 이미 시작됐고 지난해 전체 2순위로 잭 라이터, 올해 3순위로 쿠마로커, 벤더빌트 대 원투펀치를 뽑은 텍사스는 앞으로 3년 안에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팀입니다. 시거와 시미언이라는 방아쇠를 당긴 이상 고를 해야 하는 팀입니다. 디그롬이 오게 된다면 텍사스는 디그롬이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1선발 디그롬, 2선발 마틴 페레스, 3선발 존 그레이, 4선발 제이크 오도리지, 5선발 데인 더닝, 예비 전력으로 글렌 오토와 콜 레이건스의 라이터와 로커의 승격을 노릴 수 있는 꽤 기대되는 선발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은 투수를 성장시키는데 탁월한 매덕스 코치와 선수들이 함께 뛰고 싶어하는 감독에서 매년 1위를 차지했던 보치 감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과연 텍사스는 최고의 감독, 최고의 투수 코치에 이어 최고의 투수까지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2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시애틀과 올해보다 더 좋은 전력이 기대되는 에인절스, 텍사스가 휴스턴의 독주를 끝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키움 히어로즈는 아리엘 후라도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후라도의 선발 등판을 적지 않게 중계했던 저는 될 듯 하다가도 고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후라도가 KBO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이상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